안녕하십니까.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진리와 예술 두 번째 부분으로 시집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다루는 내용이 예술작품의 근원 전체에서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작품의 근원 제일 먼저 머리말이 있죠. 머리말이 있고, 그리고 사물과 작품 있죠. 그리고 작품과 진리, 그리고 진리와 예술, 나중말과 보탰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와 예술의 두 번째 부분으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시집기라는 제목으로 디히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창작과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것을 예술가의 천재성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라 존재 진리의 관점에서 창작과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까 우리가 작품의 사물적 성격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현존하는 하나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눈앞에 현존하는 하나의 이제 그런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흐의 그림도 전시관으로 이동할 때는 기차에 실려가는 거 아니냐. 감자와 함께 이렇게 이제 기차 진칸에 실려가지고, 그리고 홀들린의 시집이라고 하는 것도 독일 병사들의 배낭에 이렇게 이제 그 배낭에 들어가는 여러 이런 이제 물건들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래 말할 수 있겠지만, 고흐의 그림은 감자하고 다른 것이고요. 헬러린의 시집도 이렇게 이제 그 병사의 배낭 안에 들어가는 다른 물건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작품도 사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던 이때의 이 사물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작품의 대지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사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던 것은 사실은 작품의 대지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대지하고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장에 열려 있음, 대지에 닫아둠, 이것이 이제 서로 투쟁하게 되면서 형태가 확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품의 흔히 사물적 성격이라고 우리가 말하던 것이 사실은 작품의 대지적 성격이었고, 자, 사실은 여기에서 오히려 사물의 사물적 성격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물에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물에서 돌 같은 데서 사람이 뭔가 영향력을 가함으로써 작품이 되게 되면 사물에서 뭔가가 플러스 돼가지고 작품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료와 형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하이데거에게서는 사물이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물 그렇게 이제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특성들의 수용체, 이것은 실체와 속성 이야기하는 거죠.
실체 이제 속성이 달라붙어 있다는 방식도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통일성 가운데 감각적으로 주어진 다양성, 감각적 다양성의 통일성, 이것도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고, 그리고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사물보다는 도구에 더 가까운 거죠. 이런 그 도구의 관점으로는 사물도 올바로 파악할 수 없고 예술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물을 알 수 있는 단초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이데거에게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대지의 투쟁인데요. 투쟁이면서도 통일이죠. 여기 이 대지적 성격으로부터, 이 대지의 성격으로부터 오히려 사물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지에 기속되더라. 이런 이제 사물이 대지에 기속되는 이 기속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술작품의 근원은 사물보다는 작품이 더 주제가 되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사물에 대한 그러한 견해를 개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제 강연과 논문 이런 이제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다른 강의에서 이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물보다는 작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품에 집중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초는 말해주는 거죠. 사물이 대지에 기속되는 기속성이 있다는 것과 이걸 알아야지 사물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는 사물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의 단초를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작품의 특히 대지적인 그 특성이 사물에 있어서 굉장히 사물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 작품의 현실성에는 창작자와 보존자가 속해 있다는 거죠.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창작자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보존자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에서 예술로 이제 논의를 옮기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작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뭐 작품에는 세계와 대지가 투쟁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혼할 밝힘과 은닉의 근원 투쟁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투쟁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그 균열에 의해 가지고 작품이 창작되고 또 보존자를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작품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작품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작품에 있는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 작품에서 진리로 넘어왔다가 이 진리에서 이제 예술로 주제를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술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에서 진리를 이렇게 논하다가 진리에서 예술로 넘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예술이 작품의 본질적으로 함께 속해 있는 창작자와 보존자를 그들의 본질에서 발원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을 뭐라고 하냐면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근원, 우어슈프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그 하이데거의 글의 첫머리에 보게 되면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근원이 예술이다 이랬던 거지.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 예술이 발원하게 하고 예술이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술의 본질은 작품 속으로의 진리의 정립이다. 정립이란 말이 나오죠. 작품 속으로 진리가 정립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리고 예술은 스스로를 설립하는 진리, 진리가 스스로를 설립하는 거죠. 이것을 형태 속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의 본질은 작품 속으로 진리가 정립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술은 스스로를 설립하는 진리를 형태 속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정립과 확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립하고 확립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작품 속으로 정립한다는 것은 작품 존재를 일어남의 과정 속에서 과정 속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정리하자면, 작품 속에서 진리를 창작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술인 것이죠. 작품 속에 진리를 창작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다 이렇게 종합 정리하게 되면 예술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생성되며 일어나는 하나의 행위가 바로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예술이 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술은 시집기다, 뒤퉁이다 라는 이제 말로 예술을 설명하게 됩니다. 진리는 시작, 시를 이렇게 이제 지었다는 거죠. 시지음 됨으로써 존재자의 환한 밝힘과 은닉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의 진리의 도래가 일어나게 해서 그 본질에 있어서 시집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그 설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술은 뭐냐? 한마디로 시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이 시집기가 존재자의 한가운데서 열린 곳, 오펜의 슈텔레를 열어젖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열린 곳을 열어젖히면서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던져오는 존재자의 비은폐성이 기투에 의해서 작품에 정립됨으로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자, 예술작품이 되는 과정은 뭐냐면 예술가의 천재성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이전에 존재가 우리를 던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기투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술가의 대응 기투.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존재가 먼저 던져오는 것이 있었고, 그걸 예술가가 대응해서 기투함으로써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열린 곳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술 작품이 나오게 되면 그 작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익숙하던 모든 것들이 작품을 통해서 비존재자가 되고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열린 곳의 개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인 작용 관계를 통해서는 존재자에게 아무런 작용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관계로서 작용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 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품을 보게 되면 존재자의 비은폐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작품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존재자의 비은폐성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섬뜩하게 하고 낯설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외부로부터 한 대 얻어맞는다든지 막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것은 우리 작품 화면에서 받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집기라고 하는 것은
멋대로 생각해내는 것, 작가가 멋대로 생각해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작가가 표상이나 상상을 구상해서 노력해가지고 치밀하게 짜여꺼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집기의 근원은 존재의 던져옴에 대해서 예술가가 대응 기투하는 그런 이제 가운데서 형태의 균열 속에서 열린 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시집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시집기의 본질을 우리가 사유해야 할 만한 물어볼 가치가 있는 아주 그러한 사유와 물음의 대상으로 이 시집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이 시집기라면 예술이 만약에 하이데거는 지금 예술은 시집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술이 시집기라면 그럼 건축도 시집기고 회화도 시집기고 음악도 시집기고 이런 주장을 당신이 하는 것입니까? 그럼 시가 최고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예술을 시로 환원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시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는 하이데거는 포에지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는 이 포에지로서의 시가 아닙니다. 디퉁으로서의 이제 시집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는 디퉁의 한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건축과 회화와 음악이 다 디퉁의 한 방식이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인 이 포에지도 역시 디퉁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언어 예술 작품이 모든 예술 가운데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철학자는 음악을 최고의 이런 이제 예술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쇼펜하우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여러 철학자들은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언어 예술 작품이 그래도 예술 가운데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하이데거가 파울 클레의 작품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내가 이 예술 사유를 예술 철학을 새롭게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러한 이제 것들이 잘 반영된다면 새로운 그런 이제 제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는 언어 예술 작품이 모든 예술 가운데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짧게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언어를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언어와 시의 연관,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 후기 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 후기 사유에서 언어의 비중이 점점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이데거의 이런 이제 언어 사유는 시어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거죠. 그래서 언어의 존재론적인 측면, 언어의 시적 측면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많이 논의하게 되는 거죠. 흔히 이제 현대 철학을 언어적 전해를 했다. 언어적 전해를 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근대 철학이 인식론적 전해를 했다면 이제 현대 철학은 언어적 전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언어적 전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을 또 이렇게 꼽을 때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소시르 같은 경우에는 기호적인 측면에서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뭐 소시르 말고도 퍼스도 있지만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런 이제 언어의 존재론적인 면과 그리고 또한 이제 시어적인 면을 잘 이렇게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데거의 언어 사유, 특히 시와 연관해서 언어 사유는 차후에 한번 또 영상으로 다루어 보고 싶은데요. 언어로의 도상에서라는 이제 이런 하이데거 후기에 중요한 이제 저서가 있습니다. 매우 이렇게 이제 공부해 볼 만한, 공부하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언어 사유가 담겨 있는 그런 이제 그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나갈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하이데거에게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에 따를 때의 전달이라든지 의사소통 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죠. 언어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자를 존재의 열린 장으로 데려오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돌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언어가 현성하지 않는 곳에서는 존재자의 열림이 없고 그래서 이제 비존재자의 비어있는 것에 열림도 없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전달이라든지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와 연관이 있고 특히 이제 존재의 열린 장과 연관이 있고 존재자가 이렇게 이제 열리는 것이 바로 이런 언어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시집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언어라고 할 때는 이것은 그 전달이라든지 의사소통하고 다른 것으로서 존재와 연관해서 존재자와 연관해서 이 언어를 논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이데거가 언어를 설명할 때는 특히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언어를 설명할 때는 부름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말함이라든지 낱말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어휘들을 사용해 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 존재와 존재자와 연관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가 처음으로 존재자를 부른다는 거죠. 언어가 존재자를 부르게 되면 존재자가 낱말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존재자를 자신의 존재로부터 존재자를 자신의 존재로 불러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로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불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함이라고 한다는 말함. 그래서 이제 이 말함, 이런 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밝힘을 기토하는 하나의 행위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말함에서 말하는 사람이 밝힘으로 기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투하는 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응답하는 시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투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투한다는 건 뭐냐? 바로 비은폐성이 진리죠. 자신을 보내오는 일종의 던짐, 브루프, 이 존재의 던짐을 기투를 해가지고 내가 풀어내는 거죠. 이게 앞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이런 이제 예술하고 연관된 이야기인 것이죠. 이 바로 예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집기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디퉁 시집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건 다음 이제 글에서도 잘 나타나게 됩니다. 시집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대지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이 세계와 대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작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예술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이 양자가 투쟁하는 투쟁의 놀이 공간, 이게 사실은 이제 현 존재할 때 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이 놀이 공간에 신들의 가까움과 먼, 신들의 도주와 도래라고 하는 이런 터전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된 이 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함이 바로 뭐냐? 바로 시집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리 중심적으로 사유가 된과 동시에 굉장히 이런 이제 언어적인 면모가 여기에서 이렇게 부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언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심오한 어떤 영역을 여기에서 건드리게 되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면서 존재와 언어라고 하는 심오한 영역을 하이데거가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시집기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언어 자체가 본질적 의미에서의 시집기라는 거죠. 언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의 시집기 말고요. 포에지 말고 좁은 의미에서의 시집기 디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시집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런 그 예술로서의 이런 시집기라고 하는 디퉁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은 가장 근원적인 어떤 이제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어 자체도 이제 하나의 시집기고 포에지도 시집기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에지는 언어 속에서 스스로 생기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모든 예술 작품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예술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건축이라든지 조형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말함과 부름의 열린 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로서의 이런 이제 시의 어떤 이제 그 특권이라고 할까요? 탁월함이 여기에서 언급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하이데거는 이제 또 한 번 또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속으로의 진리의 정립으로서의 시집기다. 거의 뭐 이 예술에 대해서 거의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장 하나만 딱 떼놓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장의 깊은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술작품의 근원의 처음 이야기부터 여기까지 함께 이렇게 읽어오고 사유한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술의 본질은 시집기다. 그리고 나서 이 시집기의 본질은 진리의 수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수립이란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슈티펜이라고 하는 수립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사함으로서의 수립함, 터닥금, 근거지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거지음. 근거지음으로서의 수립함, 그리고 시작함, 시원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의 안팡엔입니다. 이 안팡이라고 하는 거하고 백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죠.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것은 시원으로서의 시작인 안팡이고 여기서 이제 안팡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어떤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사함, 터닥금, 그리고 시작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립만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수립이 또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이것은 강조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립은 보존 속에서만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보존하는 방식은 수립하는 방식에 상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의 본질 구조를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속으로 진리가 정립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시집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집기는 진리의 수립이고 여기에는 바로 선사함, 터닥금, 시작함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품 속으로 진리가 정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섬뜩함을 몰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평온한 것, 그리고 우리가 평온하다고 믿어온 것을 다 뒤엎어 버리는 거죠. 우리 섬뜩함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이데거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불안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하이데거에게서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 밝은 밤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섬뜩함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작품 속으로 진리가 정립되게 되면 그때 느끼는 섬뜩함,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평온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름이고 선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섬뜩함을 도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진리는 작품 속에서 이미 미래의 보존자를 향해서 이 보존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작품 존재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제 연관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인류를 향해서 던지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도래할 자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답게 시짓는 기투는 현 하이픈 존재입니다. 현 하이픈 존재. 존재가 역사적 존재로서 내던져져 있는 그런 터전을 열어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터전이 바로 대지고 역사적 민족을 위한 대지가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작은 길어내는 거죠. 샤페는 쇼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작은 어떤 이제 자주적인 주체가 천재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창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이런 역사적인 터전과 대지에서 길어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것은 존재의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을 길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수립은 자유롭게 선사한다는 의미에서의 수립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집안, 대지를 정초하며 닦는다는 의미에서 이를 정초함으로써의 터닦음으로써의 수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창작의 길어옴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선사함과 터닦음은 시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원, 안팡이라고 하죠.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자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 이 후기 사유는 시원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행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데거는 이러한 선사함과 터닦음이 시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매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개되지 않고 매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약. 그래서 이제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 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끊어지면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오래전에 눈에 띄지 않게 준비 과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원은 이미 이렇게 선치된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밀하게 종말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시원이고요. 이런 이제 점을 하이데거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은 섬뜩한 것이 몰고 오는 비밀스러운 충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집기로서의 예술은 진리의 투쟁을
시원적으로 설립한다는 의미에서의 이제 수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함으로서의 수립, 이것은 섬뜩함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터닦음으로서의 수립,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측면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원으로서의 수립, 이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이 존재하게 될 때마다 역사 속으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새롭게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수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술은 시짓기로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짓는다는 것이 세 가지 선사함, 터닦음, 시온이라고 하는 삼중 의미에서의 수립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외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역사적인 사유에서 역사의 기반을 터닦는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의 역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후기 사유를 우리가 특징 지을 때 존재 역사적인 사유, 자인스케시테라고 하죠. 바로 이런 존재 역사적인 사유가 바로 후기 사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보다 더 심오한 의미의 역사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술은 진리를 발언하게 하고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존재 안으로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엔트슈프링엔, 에어슈프링엔 함으로써 이렇게 솟아나게 하고 발언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한다는 거,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예술은 뭐죠? 바로 우어슈프룽, 여기 이제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고 할 때 이제 드디어 이 근원이란 말을 여기에서 해명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서 예술은 예술 작품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의 근원, 창작자와 보존자의 근원인 동시에 한민족의 역사적인 현 하이픈 존재의 근원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 다시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사실은 예술 작품의 근원 강의가 마무리되는 거죠. 바로 앞에 이 근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사실은 이 예술 작품의 근원 강의는 끝이 났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뒤에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숙고가 예술과 예술의 생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이런 걸 잘 안다고 해가지고 예술과 예술의 생성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알문 예술의 생성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하나의 준비로서 우리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 때만이 작품에게서 무언가 공간을 열어주고 창작자에게는 길을 열어주고 보존자에게는 입장, 태도를 마련해주는 이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 때 예술이 근원이 될 수 있는지, 근원이 되는지 아니면 범속한 문화현상이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문화현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존재 진리가 정립되는 시지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헬더린의 식구를 인용하면서 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원 가까이에 사는 것은 그곳을 떠나기 어렵다네. 그래서 이제 근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술 작품의 근원 전체의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매우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하이데거의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야말로 후기 사유의 주요한 주제들이 이 예술 작품의 근원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고 후기 사유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공부해야 될 책이 바로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술을
이해하는데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술 철학 혹은 이제 예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반드시 사유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중요한 예술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이 매우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